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만병의 원흉인데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즉 비만입니다. 비만.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흉이에요. 질병의 원흉 그러면 뭐 들 수가 있죠? 우선 스트레스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스트레스도 만병의 원흉입니다. 그 다음에 흡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각종 질환을 다 유발을 합니다. 근데 술은 적당히 드시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은 절주를 하시되 과음은 하시면은 또 반대로다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이 조금은 괜찮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안 먹는 게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반주로 드시는 그런 정도의 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비만입니다. 비만. 이 비만도 만병을 다 유발을 합니다. 우리가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강의했던 이 운동 부족, 이것도 만병의 원흉이에요. 또 물 섭취 부족, 이것도 만병의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성비가 좋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도 돈 많이 안 들죠. 또 물 마시는 것도 돈 많이 안 들죠. 이 물 적당히만 마시면은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의 80% 이상을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도 여러분들 요즘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대사증후군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 혈압이 높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만, 그리고 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낮아야 되는데 높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높아야 되는데 낮은 게 문제가 돼요. 요 5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비만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만병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비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만을 뭐 빼면 되지 하면서 평생을 못 빼고 죽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지방이 과하게 축적이 된 상태, 이걸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방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방이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과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쓰이고 나머지가 이게 이제 비만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 비만을 초래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리가 섭취하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이게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3대 영양소죠.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또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은 이 탄수화물과 지방처럼 축적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쓰이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단백질은 매일 매끼 조금씩 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 배출하는 장기들이 무리가 가요.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리가 돼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매일 매끼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죠? 최고가 달걀입니다.
그래서 달걀의 단백질을 100점이라고 그럴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은 7, 80점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죠. 그 정도로 이 달걀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매일 몇 끼 드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효소 있죠, 효소. 효소도 단백질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있죠. 호르몬도 단백질이에요.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가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는요, 아주 오묘해서 이 여러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균형이 깨지면은 각종 질병이 다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100조 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균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근데 그 균들은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해균이 증식이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이 그 나쁜 균이 증식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비만이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고 또 이 비만과 표준 체중 요 중간 상태를 우리가 과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체중. 그래서 이 비만을 만병의 원흉이라고 그러고 암보다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 건강 장수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비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비만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각종 질병을 다 유발하는 게 이 비만이에요. 근데 이 비만 세포는 어려서는 3살 이전에는 비만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비만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 비만 있죠? 요건 비만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비만이 되는 거고 3세 이후 성인들은 비만 세포의 수는 늘질 않아요, 거의. 비만 세포 이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커지냐면 보통 뭐 20배 이렇게 커지는데 초고도 비만이 있죠. 초고도 비만. 요즘에 젊은 애들 중에서 초고도 비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포 크기가 약 400배까지 커져요. 400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요요 현상이 많이 오죠. 요요 현상. 이 요요 현상이 오는 거는 비만 세포가 작아져서 비만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 몸이 비만했을 때, 비만 세포가 커져 있을 때 그 큰 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귀하는 차원에서 요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돼야 되는데 요요 현상이 이제 오는 이유가 우리 몸이 비만했을 때 비만 세포가 커져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하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 비타민 D와의 관계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비만 세포 수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060억 개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비만 세포가 만들어낸 염증 물질이 있는데 사이토카인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코로나19 때 사이토카인 폭풍 또는 면역 폭풍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사이토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염증 물질이라고도 하고 또 면역 물질이라고도 해요. 이게 적당히 분비가 되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과하게 분비가 되면 각종 또 질병,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을 우리가 면역 물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염증 물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비만 세포가 커질수록 사이토카인 분비가 늘어나 버려요. 이게 과하게 분비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는
1996년에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만 자체가 하나의 병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병명도 이 신종 전염병이다 하는 거예요. 요 비만 지수 있죠? 신체 비만 지수라고 해서 BMI라고 그럽니다. Body Mass Index에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요렇게 규정을 지어놨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그 쉽게 이 비만 정의하는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렇게 정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허리 둘레를 재는 겁니다. 허리 둘레. 우리가 이제 비만 하면은 체중을 주로 재죠. 체중보다 더 의미 있는 게 허리 둘레 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근육 무게보다 지방 무게는 가볍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같을 경우에는 부피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둘레 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건 이제 이따 나올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만의 원인, 이 비만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 비만 해결하는 게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비만의 원인 중에 많은 게 여기 1번에 있는 겁니다. 1번. 여기 1번에 이 에너지 과잉 섭취, 활동량 감소, 이게 이제 그 많이 먹고 운동 부족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비만의 원인이 제일 요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먹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 늘리고 그러면 빠져요. 근데 아무리 먹는 거 줄이고 또 운동을 늘려도 안 빠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원인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저 뒤에 나오는데 가령 유해균, 뚱보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해균, 그게 이제 퍼미큐티스라는 균인데 이 뚱보균 때문에 비만이 왔는데 먹는 거 줄이고 운동 늘린다고 해서 빠지질 않아요. 그런 경우. 또 어떤 사람은 호르몬 때문에 비만이 왔어요. 그런 사람 먹는 거 줄이고 운동 늘린다고 해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비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비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노년에는 바짝 마른 것보다는 약간 좀 오동통하게 하신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근육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근육이 빠져버리면 죽어요, 사람이. 이 고관절 골절된 노인들이 1개월 내로 사망하는 게 16%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 하면 이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빠질 근육이 이틀이면 다 빠져요. 이틀이면. 젊은 사람들도 3일이면 다 빠집니다. 우리 근육은 빠지기도 잘 빠지지만 다행스러운 게 나이를 먹었어도 근육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지할 수가 있고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되나요? 이 근육의 원료가 아까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어요. 단백질 섭취 안 하고 운동만 해가지고는 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하게 하면 빠져요. 그 빠진 자리를 지방이 대치를 해요. 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드시는 거를 적당히 단백질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근육이 늘어나요. 그래서 왜 뭐 70대 이후에 바디빌딩을 했는데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이렇게 키우신 분들 있죠. 간혹 가끔 TV에 나오는데 그게 나이를 먹었어도 근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빠지지 않게 유지는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철 같은 거 타셔도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아구다툼 하시지 말고 자리 남한테 양보하시고 이거 손잡이 잡고서요. 까치발뛰기 운동 있죠, 이거. 이것만 해줘도 전신 운동 돼요. 그 운동 하다 보면 목적지도 금방 가요.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적당히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튼튼해지고 또 인대가 튼튼해져요. 그러면은 뼈는 자동적으로 튼튼해져요. 이 근육과 인대에서 좋은 성분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 아픈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 안 가서 근육 다 빠져요. 아셨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그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각종 질병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왜? 비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것도 만병의 원흉이라고 그랬죠. 요 운동 부족일 때도 비만은 물론이고 그 만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동 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이 원활하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이 돼요. 여러분들 10층 일주일에 2번 올라가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힘드시면은 하루는 뭐 3-4개 올라갔는데 힘드시다. 쉬었다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도 힘들다. 난간 잡고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도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 4-5개월만 계단 오르기 운동 일주일에 10층을 일주일에 한 3-4번만 하시면요. 나한테 있던 잔병들 있죠. 우리가 잔병 치료한다고 그러죠. 이 잔병들 웬만한 거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만 해결은 물론이고 잔병들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운동 하시면 좋은데 단 운동하실 때는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냥 걷기 운동하는데 구부정하게 이러고서 걸으시면은 노동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피시고 그다음에 목도 피신 다음에 이 발은 11자로 걸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발이 한문에 8자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8자 걸음을 오래 걷다 보면은 오다리가 됩니다. 오다리 아시죠? 뼈가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제 오다리가 되면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인생은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내 발로 걷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 가고 뭐 이럴 때가 되면은 그거는 삶의 질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걸어야 돼요. 이 걷기 운동은요, 4,000보 정도만 해도 걷기 운동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7,000보 정도 걸으시면은 운동 효과가 확실하게 이제 다 나타납니다.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걸으시면은 더 좋아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걸으셔도 괜찮다 하는 얘기. 일부러 10,000보, 15,000보 채우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무리하면은 또 피해가 와요.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걸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이나 폭식,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야식 있죠. 야식, 과음 이런 것들이 또 비만의 원인이 돼요. 또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를 유발하기도 해요.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시죠?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에서 발병되는 각종 질병의 90% 정도가 저 활성산소 때문에 생겨요. 근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늘 생겨요. 왜? 우리가 마시는 산소 있죠, 산소. 산소가 일부가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3 내지, 우리가 마신 산소의 3 내지 5% 정도가 활성산소가 돼요. 근데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심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많이 생기면은 그거는 각종 피해를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라는 거를 많이 드시죠. 이 항산화제를 드시는 게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드시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뭐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도 3 내지 5%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의 3 내지 5%가 활성산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야식은 왜 나쁘냐면 야식 드시고 되게 금방 주무세요. 원래 식사하고 나서는요 최소한도 2시간은 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요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곤죽 상태가 돼야 소장으로 다 넘어가요. 곤죽이 되지 않으면 소장으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곤죽이 되기까지 한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먹은 게 장으로 다 넘어간 뒤에 자야 되는데 그냥 자버리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또 비만이 올 수가 있어요. 비만. 제일 나쁜 게 야식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불량식품, 유해식품, 패스트푸드 또 차가운 음식이나 냉수를 지속적으로 섭취 시 인체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서 체내 지방을 비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는 뭐 다 아시는 건데 차가운 음식 또 냉수 이거를 지속적으로 마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가 위기 상황으로 느껴요. 우리 인체는 늘 같은 조건, 그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은 위기 상황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36.5도죠. 근데 이제 이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든지 찬 물을 마시게 되면은 위기 상황으로 느껴서 지방을 비축을 해요. 우리가 위기 상황으로 느끼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방 비축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인체에 지방이 늘어난 만큼 수명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방과 수명은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지방이 늘어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지방이 줄어들면 수명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은 가능하면 비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비만의 원인 이제 이거를 아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걸 아시면은 비만 해결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린 장내 유해균입니다. 유해균. 이걸 포미코티스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뚱보균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비만을 유발을 합니다. 이건 유해균인데 비만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마른 체형인 사람들보다 비만 체형 사람들이 뚱보균의 비율이 20% 정도나 더 높았다는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연구한 겁니다. 이 포미큐티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의 발효를 증진을 해요. 지방산을 생산을 높이고 또 높은 에너지 흡수율로 원인이 돼가지고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비만이 되니까 이 포미큐티스를 줄여야 되겠죠. 유해균을 줄이면은 이 비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유해균 줄이는데 한 역할을 하는 게 요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에날 17이라고 TV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 원 이름은 락토바실러스 가젤리 비에날 17. 요건데 이제 요 뒤에 비에날 17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게 많아요. 이제 요걸 드시게 되면 이제 이 유해균인 뚱보균이 증식이 줄어들어요. 증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신 건강을 위협하고 몸을 망치는 잘 빠지지 않는 지방의 원흉이에요. 이게 뚱보균 때문에 온 거에 잘 빠지질 않아요. 그냥 아까 나왔던 음식 섭취 줄이고 운동량 늘리더라도 이거는 잘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빠지게 하려면
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비엔알 17을 섭취하시는 거예요. 요게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가 우리 체온은 정상이 얼마라고 그랬죠? 36.5도죠. 근데 이제 저체온 상태가 되게 되면 또 우리 인체가 위기로 감지해서 체내의 지방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근감소 이게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절식, 금식 등으로 인해서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를 이 지방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는 아주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면서 이제 단백질은 아까 육식의 단백질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물성 단백을 꼭 또 섭취해 주셔야 돼요. 육식의 단백 5대 식물성 단백 5 아니면은 식물성 단백을 6까지 그럼 육식 단백은 4 정도 이런 비율로다가 섭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그 이제 식물성 단백의 대표적인 식품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콩입니다. 근데 이제 콩을 그냥 익혀서 먹게 되면은 흡수율이 콩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50% 정도 돼요. 흡수율이. 근데 이거를 두부나 청국장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95%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양이니까 두부나 청국장을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두부가 특히 아까 단백질은 매일 몇 끼 조금씩 드시라고 그랬죠. 거기에 청국장보다도 이제 이 두부가 아주 제격이죠. 그리고 달걀하고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더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의 단점이 뭐예요? 냄새 나는 거죠. 근데 이 냄새 나는 거는 잘못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청국장 만드실 때는요, 이제 띄우다 보면 수저로다 이렇게 뜨면은 실처럼 생기죠. 그렇게 됐을 때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덜어서 끓여 드시면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냄새가 나는 거는 이게 발효가 된 거거든요. 발효가 지나서 부패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 끓일 때 냄새 나게 끓여서 드시는 분들은 부패 단계에 있는 청국장을 끓여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 나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덜어서 드시면은 신선한 거를 드실 수가 있어요. 부패된 거 드시는 것보다 신선한 거 드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청국장도 그렇고 제일 먹기 편한 거는 두부예요, 두부. 그래서 그건 요리에 따라서 맛도 다르기 때문에 매일 드셔도 크게 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저하 그랬습니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 이게 기초대사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노인들이 고관절 골절 됐을 때 뭐 한 달 만에 그 16% 정도가 사망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꼼짝을 못 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기초대사량만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비만이 될 수 있고 또 근육이 빠지고 이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호르몬 균형, 불균형, 이 여성들이 50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갱년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갱년기. 이 갱년기가 온다는 거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완경이 되면은 아예 분비가 안 되죠.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령 심혈관계 질환 뭐 이런 것들이요. 이 50대 이전에는 남성들이 훨씬 높아요. 발병률이. 근데 60대가 넘어가면은 여성들이 훨씬 높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예로다가 당뇨 있죠, 당뇨. 당뇨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는요, 우리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당을 소비를 하고 나머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을 섭취하면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췌장은 호르몬도 분비하고 효소도 분비합니다. 근데 췌장이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은 이 인슐린이 그 당을 세포에다가 다 넣어줘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호르몬은 미량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에 넣어줘가지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 당을 많이 섭취했어요. 탄수화물을. 그러면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은 이제 당뇨가 되는 겁니다. 당뇨. 근데 이 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제일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죠. 당뇨. 근데 당뇨 이외에도 각종 질병을 다 유발을 해요. 다 유발. 소금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각종 질병을 다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3가지 줄이면은 건강 장수하시는데 크게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3가지가 뭐였죠? 당, 그렇죠.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지방. 이 지방도 우리가 옛날에요, 우거지, 시래기 이런 거 많이 먹을 때 우리나라 대장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성이 많이 바뀌었죠. 원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식단은, 건강 식단은 우리 한식 식단이에요. 야채를 먹어야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우리 몸이, 인체가 산화가 돼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육식을 많이 먹어도 산화가 돼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야채 6대 고기 4 정도, 아니면 야채 7대 고기 3 정도의 비율로 드시면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산화되는 걸 막으면은 질병 발생도 막아지는 거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재 유발원인, 약재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있어요. 질병.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의사의 힘을 빌려야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비만이 된 걸 먹는 거 줄이고 또 운동 들린다고 그래서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가령 질병으로 인한 거면은 이 질병들을 해결을 해야 빠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갑상선이죠. 갑상선을 갑상샘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게 기능 저하증일 때, 이럴 때도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체중이 좀 줄다가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래 이 갑상선 암은 우리 인체에서 생기는 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제일 높아요. 5년 생존율이 제일 높다는 거는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정상인보다 5년 생존율이 더 좋아요. 요 비타민 D 부족 원인. 아까 이제 비타민 D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나왔었죠.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굶어도 안 빠지는 살, 또 물만 마셔도 찌는 살, 그리고 요요 현상, 이런 게 다 비타민 D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 부족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줄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타민 D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비타민 D를 우리가 보충하려면요, 음식으로 보충을 하려면은 비타민 D가 많이 든 식품이 달걀, 우유 있거든요. 우유를 1리터짜리 8개, 9개 마셔야 돼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달걀, 큰 달걀 7, 8개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어렵죠. 이제 안 그러면은 비싼 돈 주고
주사를 맞아야 되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비타민 D 보충할 수 있는 게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을 하루에 30분만 쬐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걷기 운동하실 때 햇빛을 쬐면서 하시면 좋죠. 이제 얼굴 타는 게 싫으시면은 모자 쓰시든지 선크림 바르시고 팔다리를 내놓으시면 돼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긴 뼈들이 팔다리에 다 있어요. 비타민 D 형성이 훨씬 더 수월하게 돼요. 아셨죠? 네.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요즘에 면역력 올려주죠. 또 이 칼슘 중요한데 칼슘 대사 또 분해 흡수 이런 것들을 다 비타민 D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적당히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 혈관 건강 등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단일 질환 사망률 1, 2, 3위가 다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입니다. 1위가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에요. 2위가 심장 마비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당뇨가 그렇게 많은 수가 죽어간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당뇨 합병증이요. 7초에 한 명씩 죽어요. 1위인 뇌졸중이 6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근데 이 당뇨 합병증이 7초에 한 명씩 죽어요. 이 당뇨가 이것도 진짜 만병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예요. 당뇨병이. 이 혈관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비만이에요. 여기 침묵의 살인자인 비만으로 인해 매년 260만 명 정도가 사망, 5분에 한 명씩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중이 1kg 증가되면 지방세포가 커져서 늘어난다고 그랬죠. 커진 지방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 모세혈관 길이가 체중 1kg 늘어나는데 모세혈관이 3km나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만세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암세포에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에도 신생혈관이라고 그러죠. 이 혈관이 생겨야 암세포에 영양 공급이 돼야 사는 거예요. 뼈는 206개인데 뼈와 뼈가 만나는 자리에는 다 연골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관절이 우리 몸에 144개나 돼요. 거기에 다 연골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무릎 관절이죠. 허리둘레가 5cm 늘어나면 사망 위험이 10% 증가해요. 10%. 엄청난 거죠. 허리둘레 5cm면 남성들 허리띠 구멍 2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 위험이 10%나 증가가 돼요. 그래서 오늘 비만에 대한 거를 다 못하고 다음 주인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 관리 잘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비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